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흥연극에서 배우들은 자, 여기 필부에 통제를 못해요. 이 대화 혹은 그 대화가 가져가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즉흥이니까. 라이브로 막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화나 그 대화가 가져가는 방향을 통제할 수 없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그들은 오직 반응하는데 다른 배우들의 말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그냥 반응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제 못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반응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연기자들은 전문가가 됩니다. 뭘 잘해요? 바디랭귀지 있는 걸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이 말해진 것에 이거 무슨 뜻이야? Reading between the lines? 몰랐으면 별표 3개 하고 외우세요. 행간을 읽다라는 뜻입니다. 행간을 읽다. 이 라인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라인이에요. 이 라인.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행들, 이게 라인입니다. 행. 근데 그 사이를 읽는다는 게 뭐예요? 이 텍스트 뒤에 숨어있는 서브 텍스트, 그 의도를 읽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도를 읽는다. 뭐 이런 의미로 행간을 읽다 많이 쓰지 않나요?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야. 미묘한 바디랭귀지 행간을 잘 읽게 된다는 거지. 자, 오케이. If they are unable to do this, 그들이 이걸 못하면, 즉 바디랭귀지나 행간을 읽지 못하면 걔들은 어둠 속에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crumble, 그리고 공연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건데, 야, 만약에 A 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그럼 결국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A를 하라는 겁니다. 야, 이거 못하면 망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데? 요거 바디랭귀지 읽고 행간 읽는 거 졸라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것은 뭐야? 앞에 있는 거 요거 일상 대화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눈치채기에. 우린 잘 못한다는 거야, 이거를. 오케이. 자, 그다음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딱 뭐뭐처럼 그 즉흥 연극의 배우들이 잘하는 것처럼. 자, 밑줄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민문요발 잡으면, 야, 즉흥 연극의 배우들이 무엇을 픽업하는 걸 잘하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즉흥 연극 배우들이 잘 픽업하는 게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찾아 그럼 빨리. 즉흥 연극의 배우들이 무엇을 잘 픽업, 습득하죠? 걔들이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배우들은 뭐뭐의 전문가다. 전문가가 뭐랑 같은 말? 어댑트. 능숙한. 사실 이거 이 주석어기까지 줬다는 거는 외우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한다, 전문가다. 그럼 뭘 잘하니? 방금 앞에서 배웠던 글의 핵심 요거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부스럭이라는 건 브레드 크럼스한 빵 부스럭인데 바디랭귀지나 행간 있는 거를 의미하겠죠. 바로 그냥 같은 말 찾아봅시다. 바디랭귀지나 행간 있는 거. 말하는 사람 의도를 드러내는 힌트. 힌트인데 어떤 힌트? roundabout. 라운드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이라는 뜻을 쓰세요. 간접적인. 돌려서 말하는 거니까. 돌려져 있는 거니까 힌트. 그러니까 간접적인 힌트. 간접적인 힌트가 바로 뭐야? 이거지. 바디랭귀지를 읽어내고 그 다음에 행간 읽는 거. 이게 간접적인 힌트지. 그래서 바로 정답이 볼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은 걸 해야 된대. 봐봐. 사람들이 뭔가 구체적인 걸 얘기할 때 rarely 뒤에 도치됐어요. 부정어 문제가 나와서. 그들은 좀처럼 나와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99%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거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나. 대신에 자, not A, instead B. 이것도 필긍둥이죠. 그들은 암시한다고요. 그걸 암시한다고. 그래서 밑에는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암시한다. 우리도 똑같은 거 한다 했잖아. 그럼 이거랑 우리가 똑같은 걸 한다는데 우리가 뭐 한다? 우리 암시한다. 그러니까 얘는 같은 말이죠. 암시한다는 말 결국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roundabout, 간접적인, 돌려서 하는 이런 의미로 round니까 돌려서 간접적인, 꼭 기억해 주시고 힌트 정답입니다. 자, 정답률 볼까요? 오케이, 좋네요. 자, 2번 볼게요. 자, 배우들은 뭘 잘해? 오프닝 월드를 잘한대. 토픽을 흥미롭게 하는. 오프닝 월드예요? 이 보라색이? 아니죠. 앵커링 된 거랑 전혀 상관없죠. 오프닝 월드 아닙니다. 앵커링 된 거랑 상관없어요. 3번. 배우들은 뭘 잘해? 관객들을 주의를 방해하는 그런 대화의 일부를 잘한다고? 야, 관객의 주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객의 비언어까지 캐치해가지고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임프로바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앵커링 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배우 자기한테 독특한 특징. 뭔 소리야. 5번. 예기치 않은 관객들의 반응. 관객들의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다 앵커링 된 거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민문요법만 잘하면 돼. 배우들이 무엇을 픽업 잘하는지, 배우들이 잘하는 거 여기 바로 나오니까 앵커링 끝. 그리고 not A, instead B를 통한 필긍동도 필긍동 잘 잡으면 그냥 바로 끝이다. 그래서 필긍동 네. 너무나도 글의 핵심만 잘 파악했다면 틀릴 수가 없는 기본적인 문제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23번입니다. 첫 문장에서 지배력을 딱 가져야 돼. 안구와 동공이 딱 커져야 됩니다. 자연재해와 노화는 두 개의 문제다. 투에 주목을 해요. 이게 바로 두 가지 대상을 표현하는 시그널입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사회가 다뤄왔던 문제예요. 인간 역사 내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얘랑 얘. 정부는 자, 머스트를 통한 필긍도 주목합시다. 반드시 그 둘 다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라고 머스트를 통해 강조하고 있으니까 밑줄. 둘이 뭐죠? 얘랑 얘죠.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A, B 표시하자. 그러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A, B 표시를 한 거예요. 정부는 이 둘 다에 다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거 필긍동입니다. 아니, 사실 이것만 제대로 파악해도 그냥 정답이 뭐요? 4번이야. 정부의 서로 다른 접근법들. 이 둘 다의 접근을 하는, 이 정부란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좀 다시 볼게요. 근데 그들의 역학관계가 완전 달라. A, B가 완전 다르다는 거야. 다시. 완전 달라요.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거기다가 entirely란 부사를 통해서 다르다고 강조를 했어. 지금 부사를 통해 필긍동을 한 거야. 이건 엄청난 영향력, 결과를 미친다는 거지. 이 대응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두 개 다른 거야. 봐봐. 그러면서 에이징 슬롭을 플라팅하면서 선생님 플랫 줄거리 아니에요? 이거 지금 동명사, 동사로 쓰였는데 무슨 뜻이죠? 몰라,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야? 에이징을 지금 논하고 있다는 거야. B를 논하고 있는 거지. 자, 에이징에서는요. 에이징을 뭐 플라팅하는데 이게 그리다라는 뜻이야. 원래 줄거리라는 뜻인데 줄거리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려보다. 그래서 이 노화의 그래프 슬로프 경사를 그리면서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가는 거야. 어딜 향해서? Understanding the problem,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향해서 간다는 거지. 사실은 간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뭐뭐를 향해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야. 도움이 되다. Go a long way. 자, 근데 뭔 말인지 몰라도 여기서 설명해 주잖아. 콜론으로. 가볼게.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데 constant and reliable rate. 자, 노화의 특징. 굉장히 일관되고 믿을 수 있는 속도로 나이가 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B의 특징입니다. reliable하고 constant하다. There can be disagreements. 자,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어. 뭐에 대해서? How to solve the aging problem. 이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but가 중요한 말이고 하고자 하는 말이야. The nature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본질. 그 문제는 뭐야? 그 문제 지금 B지. 노화 문제의 본질은 절대 논란 속에 있지 않다. 논란 속에 있지 않다는 건 뭐야? certain. 확실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노화는 뭐다? 확실하구나. 이거 확실한 문제구나. 믿을만하고 constant하구나. 좋아. 문제 자체는 너무나도 확실한 거야. 근데 여기 봐. Plotting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natural disaster. 자, 지금 natural disaster로 바뀌었어. 자연재해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그려보는 것은 does little. 하는 게 없대. 뭐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뭘 제외하고는? 이 뒤에 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거 이중부정 되면서 긍정. 요것만 남다는 거야. 자연재해의 무작위성만을 강조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없다. 한마디로 요것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B는 무작위라는 거야. 완전히 대조되잖아. 얘는 지금 컨스턴트하고 reliable한데 그 패턴이 얘는 완전히 몇 명이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무작위라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지. randomness와 constant and reliable rate가. 자, 그럼 가자. Preparing a policy response. 정책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따라서 therefore 따라서 정책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훨씬 쉬워. 어떤 영역에서는 뭐보다 다른 영역에서. 자, 그러면 뭐가 더 쉽겠냐? 빨리 말해봐.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게 뭐가 더 쉽겠어? 다른 영역에서보다는 어떤 영역에서 훨씬 쉽대? 그럼 더 쉬운 게 뭘까? 그렇지. 릴라이블하고 컨스턴트하게 뭔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딱딱딱딱 할 수 있겠지. 논란이 안 되니까. 여기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B야. 그리고 다른 거,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 뭐겠어? 당연히 재해지, 재해. 재해 답이 없어요.
인풋이 reliable하고 예측하기 쉬울 때, 이때가 언제겠어? 당연히 B지. 이때는 정보의 처리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뭔가 예측적인 문제 해결에 여지를 둔다는 거지. 가능하다는 거야. B일 때는 오케이, 좋아. 플러스, 자, 문제가 causally complex? 인과적으로 복잡하고 변수가 너무 많아. 당연히 뭐겠어? A겠지. 이 단어 몰라. 당연히 A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반응적인 노력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 없어. 되게 수동적인, 패시브한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힘들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면 주제를 골라야 되니까 주제는 이걸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겠지? A, B 얘기 다 해줘야 되고 이거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B는 그래도 대응이 잘 되는데 A는 참 대응이 어렵다. 대응이 어렵고 반응적으로만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지. Different approaches of governments. 정부의 서로 다른 접근법. 그 서로 다른 접근법이 얘들아 사실 주제 제목이 나오면 요 후반부 therefore 나오면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결론이니까 A, B의 서로 다른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는지가 나오잖아. 서로 다른 접근법.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쉬워. 어떻게? 요렇게 하면 돼. 서로 다르게. 아름답게 정리가 되잖아. 자, 뭐에 따라서? 문제의 본질에 따라서. 문제의 본질이 A냐 혹은 B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게 이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특히 마지막 therefore 이후의 내용을 아름답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지. 5번은 뭐야? 이점들. 아니 갑자기 이점들이 이글 전체의 이익들이 이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 이익이 뭐가 있어? 예상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은 뭐에만 해당해요? 예상할 수 있는 것. A징에만 해당되는 거잖아. B만 얘기하는 거지. 뭐 할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예상 가능한 문제 해결. 이점들. 아니 그러면 A는 어쩔 거야? 랜덤한 A는 어쩔 거라는 거야? 안 되잖아. 아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꺼지시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A, B의 대립적인 상황, A, B의 대조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5번을 찍은 애들은 그냥 A, B랑 문제가 있는데 뭐 마지막에 잘 해결됐나 보다 해가지고 5번을 쓴 애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디제스터는 상대적으로 노답이에요. 노답. 그래서 마지막 이 리액셔널이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리스폰스는 대응이잖아. 대응은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되게 능동적으로 쓸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대응하는 걸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많은 맥락에서 그렇게 쓰여요. 근데 리액셔널로 있죠. 리액트. 이거는 반응인데 이건 되게 이제 수동적인 이라는 의미를 내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소개팅에서 뭐 성공하려면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잖아요. 리액션은 뭐야?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수동적인 반응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문제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즉 자연재해 같은 게 터지면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건 반응적 노력이다. 이게 무슨 말? 터지고 나서 아이고 어떻게 수해가 터져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했네. 그거에 반응해서 그때 세워야 된다는 거야. 미리미리 계획이 안 된다는 거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좋아요. 뭐 이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리스폰스와 리액션 차이. 명사형으로 할게요. response, reaction. 동사형은 respond, react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쓸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1, 2, 3번 뭐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자, 성급한 의사결정의 위험. 성급한 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는 말. 2번 이유들인데 정부의 염려. 뭐 노화하는 인구에 관한 정부의 염려. 잠깐만, 노화는 뭐에만 해당하는 거야? B에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리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도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종합적인 역사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 갑자기 왜 policy making의 종합적 역사가 이 글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A, B 얘기가 나와야지. 정답 4번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제목은 제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끝내고 갈게요. 자세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고 이 문제를 마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backfire라는 단어를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형합해놓고 꼭 외울게요. 역효과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전혀 되지 않는다가 backfire입니다. 자,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요. 권총을 쏠 때 유래가 됐어요. 권총을 쏘면 총알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 권총에 조금 뭐
고장이 좀 나 있으면 빵 당기면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총알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총알이 뒤로 나가지 않고 불이 뒤쪽으로 가스와 화염이 뒤쪽으로 뿜어져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뒤로 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혀 내 의도와 상관없는 거죠. 내 의도는 상대방을 쏘려고 하는데 내가 다쳐. 환장하죠. 그래서 백파이어는 그런 데서 기원을 두고 있고요. 역효과를 내다라는, 그러니까 비유적 의미로 확장된 거죠. 지금 이제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달리 역효과를 낸다를 백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선택지가 데미지 기반 연구가 어떻게 역효과를 내는가. 그럼 데미지 기반 연구가 의도는 좋았는데 역효과를 낸다가 그의 핵심인가 따져보면 그의 핵심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찍어야 되는데 백파이어를 몰랐으면 못 찍었다. 오, 근데 70%나 찍었네요. 잘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제 백파이어의 정의가 막 여기 앞에 나오고, 그 뭐지? 데미지 베이스드 리서치가 뭔지, 즉 하면서 나와요. 구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양보절과 주절을 통한 필부액 필긍동. 다시 while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비록 주어가 동사하지만 주어가 동사한다 했을 때 여기에 필긍동을 딱 해줘야 돼요. 그럼 볼게요. 비록 데미지 기반 연구는 성공적인 상태로 입증됐어. 뭐 할 때? 정치적, 물질적 이득을 얻어낼 때. 자, 뭐의 형태로? 펀딩이라든지 주의 집중이라든지 점점점 증가된 인식이라든지 뭐와 관련되어서 이런 소외된 공동체의 노력과 관련되어서 돈도 좀 얻을 수 있고 정치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고 물질적인 이득도 다 얻을 수 있어. 어쨌든 좋아. 그 플러스라는 거죠. 플러스가 있지만 그치만 하고 싶은 말은 주절. 이 사람은 포인트 가리킨다는 거예요. 연구자들. 어디를 향해서? ongoing violence. 점점 지속되는 폭력을 향해서 가리킨다는 거지. 어떤 폭력? 명사 뒤에 또 명사 주어 동사 나오니까 여기 지금 대생략된 거예요. 데미지 기반 연구가 inflict, 가하는 폭력. 어디에 가하는? 이 소외된 공동체에 가하는 폭력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롭고 인식하기에 이로운 환경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그들에게 굉장한 폭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고 뭐 결과도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이게 backfire를 아주 아름답게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살짝만 해드리면, 자, 어목이 전치사고예요. 사이에란 전치사입니다. 많은 이슈들 사이에. 어떤 이슈예요? associate with 있으니까 뒤에서 꾸며줘야죠. 뭐와 연관된? 데미지 기반 연구와 연관된 이슈들 사이에 있다. 자, 여러분, 전치사구 다음에 비동사 왔습니다. 동사 왼쪽은 주어 자리여서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하고 있으니까 바로 도치됐다는 걸 파악해줘야 돼. 이게 도치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이 연구와 관련된 문제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아래에 깔려있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문제야.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자, 명사인데 또 명사 나오니까 명사 충돌, 대생략돼가지고 바로 또 꾸며줘야 됩니다. 이러한 연구 유형이 만들고 유지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연구들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그게 뭔데? 즉, 이 생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자꾸 만드는데? 야, 그 소외된 사람들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뭔가 시민의식도 없고 지성도 없고 머리 든 것도 없고 욕망도 없고 돈도 없고 동기도 없고 윤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연구가. 네, 그래서 상당히 양보줄과 주절인데 수식어가 굉장히 많고 도치구문도 있고 수식어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해가. 그래서 이 구문적으로 한번 다시 공부해보는 것은 의미 있다. 그리고 backfire 반드시 기억하자.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오답 선택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어제는 marginalize. 자, 끊어야 돼, 항상. 제목은 끊어서 앞뒤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어제는 소외됐어. 오늘은 특권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오늘 뭐 이 사람들이 특권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연구가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지, 뭐 특권을 가졌다. 이런 말 없습니다. 3번. 연구.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콜론 기준으로 앞뒤 다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연구. 진실을 향한 끝없는 여정. 지금 진실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니죠. 글의 내용과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연구라고 하면 너무 broad예요. too broad. 연구하면 너무 많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데미지드 베이스드 리서치에 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라고 해버리면 데미지 베이스드 리서치 외에 다른 연구, 뭐 동물 연구, 식물 연구, 연애에 관한 연구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4번.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교육. 누구를 위한? minority youth. 소수의 젊은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젊은이들을 위한.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교육을 했다는 말 없죠.
지문에 없는 말. 5번 여기도 전치사고 끊으시고 좀 더 어린 세대 사이에서 다양성의 성장. 우리 어린이들은 막 다양하게 섞여서 산다. 전혀 지문 내용과 상관없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 설명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대급 오답률을 기록한 25번 문항에 대한 해설 해보겠습니다. 자, 25번은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선생님 유배관에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풀었을 겁니다. 자, 통계 문제는요. 그냥 냅다 5번부터 읽는 게 아닙니다. 5번, 4번, 3번 이런 순으로 그냥 지금까지 풀었을 때 큰 문제 없이 맞췄던 학생들이 이번에 대거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 5번 이거 당연히 틀린 정보라 생각해서 정답을 찍었는데 채점할 때 보니까 엥? 한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통계 문제는요. 자, 이번에 틀린 저 44% 학생들 선생님의 풀이법을 잘 보시고 앞으로 반드시 이대로 해주세요. 통계 문제는요. 바로 5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제목을 먼저 읽고요. 법례를 보시고 첫 번째 문장, 즉 1번 앞까지의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뭐 5번을 읽든 2번을 읽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환경적인 발자국. 발자국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나가면 뒤에 발자국 남기듯 우리가 뭔가를 쓰면 뒤에 남기는 배출되는 것들 의미합니다. 네, dairy, 유제품의. 자, 이 단어는 정말 기본적인 단어예요. 그 다음에 식물 기반 우유들. 자, 그러면 dairy와 plant-based milks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dairy milk가 있죠. 얘가 얘고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plant-based milks는? 그렇죠. 얘가 여기 보면 rice, soy, oat, 아몬드가 다 식물성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각각이 greenhouse gas는 이만큼이고 fresh water, greenhouse gas와 물을 이렇게 쓰는구나로 파악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도 읽을게요. 위쪽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환경 발자국을 greenhouse gas 배출과 fresh water use에서 뭐에? 자, 여기가 중요해요. dairy와 for 별표 4개의 식물 기반 우유에서 dairy와 이 4가지를 뭐라고 했어요? for plant-based milks를 했으니까 이 4가지가 plant-based구나 라고 친절하게 여기서 plant-based milks가 뭔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rice, soy, oat, 아몬드가 혹시 plant-based란 걸 모를까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유도 사실 그런 건 있죠. 원래 옛날에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요즘은 이 우유를 먹으면 사실 이 젖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이 들면 원래 사람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서 설사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우유들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시중에서 많이 유통이 돼요. 몰랐다면 안타깝고요. 저는 그런 우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편의점에도 이런 아몬드 우유 같은 거 팔아요. 브리즈 뭐 이런 상품 맞나? 아세요? 피디님?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시진 않았다고 하네요. 이게 좀 나는 그렇긴 해. 조금 이 문화 자본이 높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알 줄 않나. 그냥 이제 그 우유밖에 모르면 조금 이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자본을 뛰어넘으려면 이렇게 for plant-based milks라는 첫 문장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찍은 44%. 봐봐. plant-based milks에서 자, 전치사고 이렇게 딱 표시하세요. 식물 기반 우유에서. 그럼 식물 기반 우유는 이거 전체를 가리켜요? 아니죠. 이 4가지만 가리키는 것이죠. 이거 딱 제안을 하고 봐야 되는데 첫 문장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이 나눈 걸 못 읽고 그냥 밀크만 본 겁니다. 우유 중에서 하니까 5개를 범위로 받겠지. 그래서 아몬드 밀크가 가장 많은 양의 프레쉬 워터를 썼다 했을 때 그럼 맞잖아요. 이 4개 중에 얘가 프레쉬 워터를 제일 많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치사와 이 정보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로 잠깐만 요거를 안 읽었다고 하거나 이거를 제대로 못 봤으면 아몬드 밀크가 가장 많은 프레쉬 워터를 쓴다고? 아닌데 얘가 있는데 하면서 얘를 틀렸다고 찍고 넘어간 게 44%가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실화냐고요. 2번 보겠습니다. Rice milk. 자, rice milk는 얘죠. Use more than 10 times the amount of fresh water. 여러분, 이런 10 times를 more than 10 times 이런 걸 배수사라고 하는데 배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바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of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의 10배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뭐의 양의? soy milk가 쓰는 fresh water 양의. soy milk 27.8을 쓰죠. 이거 10배 이상이면 이 10배면 얼마예요? 그냥 10배 곱하면 278.1이잖아요. 그쵸? 요게 이거죠.
10배 이상 써요? 아니잖아요. 10배 이상 못 쓰잖아요.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야, 이게 지금 웃으면서 7월 학평이니까 그냥 하하 틀렸네. 아씨. 그런데 수능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표는 알려준 대로 제목, 법례 확인, 1번 앞에 첫 문장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5, 4, 3, 2, 1로 가든 3, 4, 5, 2, 1로 가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9번은 63%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 이 행동 영역이 and 오른쪽에 뭔가가 오면 왼쪽 무엇과 연결되는지 해석을 통해서 병렬을 파악해야 됩니다. 병렬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for every Mozart, 모든 모차르트에게 있어서 A Big Splash를 초기에 만든 모차르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찍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there are multiple 바흐도 있습니다. 많은 바흐가 있어요. Who ascend slowly? 바흐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slowly하게 올라간 사람입니다. 얘는 일찍 성공한 거고 이 사람은 slowly하게 올라가고 나중에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왼쪽에 병렬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쉬운 문제인 게 원래 이렇게 병렬 구조가 나오면 이 ing와 병렬될 수 있는 뭐 ing가 있어가지고 이게 의미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당연히 이 바흐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바흐가 늦게 꼽히는 거겠죠. 그냥 병렬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scend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ing가 될 수가 없고 bloom 이렇게 복수형이 돼야 되겠죠. 복수 명사, 이 바흐들이 있다. 멀티플 바흐들이 있는데 이 블룸하는 바흐들이 있다.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병렬입니다. 병렬. 행동 영역 정확히 알고 있다면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문제. 나머지는 살짝 보면 자, 동사의 밑줄이면 동사 자리인가 일단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인데 가장 전도 유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 바로 당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다른 곳에는 동사가 없으니까 이 people의 주어, 동사죠.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여기 있는 standout은 이 후절 안에 있는 동사니까 논외로 하고요. 자, 동사 자리인가 했을 때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럼 뭘 따져봐야 돼요? 수일치, 능수동 따져봐야 됩니다. 수일치, people이 복수니까 아가 적절하게 쓰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이형식 동사 이다니까 뭐 능수동 따질 필요 없이 자동사로 적절하고요. 다음, 2번하고 4번이 조금 이제 평가원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은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4번 찍은 분들이 있는데 2번은 뭐냐면 너는 구별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여기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입니다. 사실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주목보 자리에 where이 나온 경우가 없었어요. 항상 when, where 이런 거 나오면 WH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형용사절이라면 명사를 where이 명사를 가리키죠. and there로 바꿔서 이 형용사절 안이 내용적, 의미적으로, 구조적으로 완전하면 적절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 평가원에서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해보면 일단 그냥 해석해 볼게요. 너는 구별할 수 없어. 어디에 사람들이 land 착륙할지 from where they begin 그들이 시작한 곳으로부터 어디에서 착륙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한 곳에서로부터 어디에 착륙할지 그 끝을 알 수가 절대 없다라는 의미로서 자, 주목보 WH는 명사절이고요. 지금 주목보 자리 WH 명사절 그 어순이 의, 주, 동입니다. 그리고 해석해보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착륙하게 될지 이렇게 되면서 사실 명사절도 항상 뒤에가 비어있는데 이 부사어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적절하게 where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where는 부사니까 그들이 착륙할 곳을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to learn은 그냥 앞에 있는 motivation, 꾸미는 형용사로 잘 쓰였고 아무도 거의 안 찍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석해보면 적절한 기회와 동기, 어떤 기회와 동기예요? 배울 기회와 동기와 함께 그 누구도 스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스킬을 만들 수 있다. 자, 동사 자리인가? 따져봐서 동사 자리 아니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능수동, 배울 동기, 배울 기회, 능동이 적절하다. 자, 마지막 4번은 자, ED의 밑줄, 동사 자리인가 일단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 이게 동사네요.
need to focus. 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starting points를. 그리고 more on,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신경 쓰지 말고 더 많이 어딜 신경 써라? 얼마나 멀리 왔는지 거리를 보라는 겁니다. 거리는 어떤 거리? traveled, 이동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동사는 need to focus less on 여기 있고요. 여기 on이랑 여기 on이 병렬이 되고요.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이미 동사 있으니까. 그럼 무슨 자리죠?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자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이동해요? 이동돼요? 이동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ed가 적절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가볍게 풀어서 맞힐 수 있는 부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병렬이 나왔습니다. 이건 평가원 클래스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맞췄어야만 했다. 자, 틀렸다면 선생님의 어법만을 통해서 반드시 행동 영역을 잡아주자. 다만 이번에 2번하고 2번은 조금 2번은 이 명사절에 쓰이는 where는 사실상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법만은 다루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 너무 명확하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풀겠습니다. 너무 좋은 문제였고 잘하는 학생들도 좀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on the other hand가 있으면 앞뒤가 대조여야 하고 근데 요 forsake 뜻을 안 줬어요. 요 forsake 뜻을 안 줬어. forsake 뜻을 안 줬는데 여러분들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대충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for가 뭔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더 큰 should를 원하니까 이건 버리는 게 맞겠지. 뭔가 미루어진 미래의 이익을 원하니까 즉각적인 이익은 버리겠지. 이렇게 그냥 퉁쳐서 넘어가 버리면 끝장납니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forsake를 그렇게 함부로 추론하면 안 되고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용해야만 하는 시그널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more generally. 앞으로 generally, specifically가 나오면 등호 표시를 딱 해야 돼. 이 문제는 등호로 풀어야 됩니다. 나 진짜 몰랐죠? 다시 이런 시그널을 잘 안 가르쳐줘요 선생님들이. generally 그리고 specifically 써볼까요? 틀린 학생들. 이런 시그널 나오면 어떻게 해라? 등호 표시하는 겁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앞에 말이랑 같은 말을 좀 더 브로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 거랑 같은 거를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내로우하게 좀 더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상은 다르지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같은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는 게 무조건 같은 말이어야 되거든요. 이 앞뒤는. 자, 이거 봐.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 엄청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라고 들으면 그들은 즉각적인 이익을 버립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보세요. 정말로 여기 볼까? 여기 봐. 여기 예시 예를 들어 여기 보자.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좀 더 작고 좀 더 이른 보상을 더 좋아한답니다. over 뭐보다? 더 큰 나중에 보상보다. 그럼 여기 즉각적인 이익 있죠? 이게 당연히 즉각적인 게 더 빠르게 오는 거겠죠. 그럼 그걸 뭐 한다? 좋아한다 했으니까 abandon 틀렸습니다. 좋아한단 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답을 4번으로 파악해야 된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핵심은 이렇게 딱 설명드리고 그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nt, should 갈등의 결과는 하면서 want랑 should가 갈등한다 했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대립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want는 원하다, should는 해야만 한다는데 이게 왜 갈등이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자가 conflict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조다라고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들은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미래의 자아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뿐 아니라 not only but also가 있네요. 또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how close 얼마나 가까운 상태로 우리가 느끼는지 우리의 미래 자아에 얼마나 가까운 상태로 느끼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want, should, conflict가 이 두 가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일단 want, should가 뭔지 모르니까 왜 갈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단 두고 넘어갑시다. want, should, conflicts fundamentally involved. 이 want, should 갈등은 근본적으로 포함해요. 균형을. 트레이드-오프는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between A and B가 나오는데 여기에 want랑 should를 딱 설명해 주거든.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대상이 나왔는데 여기서 want, should가 반복 등장하고 있어, 이 문장에서. 그러면
반드시 A, B 표시하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두 개 반등되니까 여기 A라고 하고 should를 B라고 하는데 A를 뭐라고 했냐면 선택인데 현재 자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거. 그게 want입니다. 나 이거 원해. 그러면 지금 당장! 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미래의 자아에게 이익을 주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해야만 한다라는 건 이걸 해야지 미래에 나에게 도움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want하고 should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조가 되냐면 present, 이건 현재라고 했었고 얘는 future, 미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갈등을 하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딱 잡아놔야 됩니다. 따라서 자, 이때부터 when we do not psychologically connected, we do not feel connected, 우리가 연결된다 느끼지 않을 때 우리 미래 자아와, 그러니까 미래 자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미래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를 본다는 거예요? 빨리 말하세요. 지금 현재를 본다는 거죠. 그럼 요 지금 왼절 상황은 A, B 중에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덜 관심이 있대요.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 이 자아에게 이익을 주는. 그럼 이 자아는 뭐지 지금? 미래 자아잖아. 미래 자아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안 한대요. 왜냐면은 미래 자아는 누구니까? B잖아. B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 안 한다. 즉 그럼 A를 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shy away from, avoid랑 같은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부끄부끄 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should option, 이거 뭐지? should option B죠. B를 안 한다. 아름답게 연결되죠. B를 안 하고 A를 한다. 같은 말이니까. 좋아요. 다음. 정말로 emerging stream of research suggests that, 자, 연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인내심이 없다고. 쉽게 말해서 조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조급한지 봐야 돼요. The more disconnected, 더 많이 분리되어 있을 때, 분리된 상태로 그들이 느낄 때, 뭐로부터? 그들의 미래 자아로부터. 그 미래 자아가 아까 뭐였죠? B였죠. 근데 여기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건 B를 신경 쓰지 않을 때, 즉 미래 자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현재만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를 의미하는 거겠죠. 미래를 생각 안 해. 현재만 생각하니까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해. 선생님 근데 이게 꼭 현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금 의문이 든다면 조금 더 for example를 통해서 뒤를 읽어봅시다. 현재만 신경 쓰니까 조급하겠죠. 근데 좀 더 확실하게 뒤를 읽어볼게요. 참고로 선생님 여기 더비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왜 더비가 안 나와요? 이렇게 평서문 더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 영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사람들은 이게 뭐? 더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한대요. 뭐보다? 더 큰 나중의 보상보다. 자, 언제 그러냐면 그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을 예상할 때. 왜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은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분리를. 뭐와 뭐 사이에? 그들의 현재 자아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 자아의 이미지 사이에 단절을, 어소시에이션이 연관이잖아요. 이거 단절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지금 여러분들 학생이야. 근데 누군가 당신한테 야, 너 20년 뒤에는 재벌 기업의 오너가 돼 있을 거야. 네가 재벌을 세울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의 난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너무 미래의 자아가 연결이 안 되는, 즉 단절되는 걸 느끼게 되면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단기적인 걸 오히려 더 추구한다는 거죠. 왜냐면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뭔 소리, 개소리야 하면서 그냥 노력을 안 해, 더 이상.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요 impatient도 굉장히 잘 앞에 뒤에 예시를 읽어보니까 바로바로 더 작은 거, 보상을 더 좋아한다라는 게 이 impatient랑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내심 있는 건 아니지. 그럼 야, 3번, 2번이 맞췄다면 인내심이 있는지 돼야 되는데, 인내심이 있으면은 현재가 아니라 더 미래를 차분하게 기다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의 단기적인 보상을 더 좋아한다는 건 인내심이 없다랑 같은 말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볼게. 너무 현재랑 미래 이미지가 달라버리잖아? 연관이 안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인 거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계속 가보면 When people are told that their identity will change considerably over time. 자, 사람들이 들어 자기의 정체성이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고.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사례인 거야. 지금 네 현재와 미래가 너무 다르다고 느껴버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그들은 즉각적인 이익을 오히려 더 원해버린다는 거야.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뭔 개소리야 하면서 이런 말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개소리야 이런 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 좀 없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즉각적인 걸 더 원한다는 거죠. want가 뭐야? A, B 중에 A를 더 원한다는 거. 그리고 더 큰 이익 should는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farsight, 이건 진짜 반대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nearsighted야. nearsighted. 근시안적인이야. 한글로 근시안적인. 가까운 것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farsighted는 반대말이니까 근시안적인의 반대가 뭐예요? 원시안적인.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지. 반면 여기는 지금 앞에는 뭐야? 이거 봐봐. 요 앞에는 이 내 삶을 너무 바꿔버린다는 거를 경험할 때 그냥 가까이 있는 거를 좋아한다. 이 근시안적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원시안적인 의사결정은 촉진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사람들이 미래 자아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짐으로써 내가 정말 그 미래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멀리 보면서 한다라는 것이 잘 연결되고 있고 대조도 잘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more general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재밌는 거지. 야, 여러분도 만약에,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안 맞는데 다른 예시 하나 더 줄게. 네가 말해 초등학교 6학년이라 하자. 엄마가 너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때 만점을 받을 수 있어. 뭐해? 하면서 나 지금 초딩인데 뭐 수능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미래 자아, 만점을 받는 잘하는 내 미래 자아와 지금의 내 자아랑 너무 갭이 크잖아. 차이가 크잖아. 그러면은 그 미래를 위해서 슈드를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해요? 공부해야만 한다 해서 공부해요? 안 한다는 거지. 그냥 나 놀고 싶어 하면서 want 쪽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이 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미래 자아를 정말로 생생하게 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정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슈드를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해야만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 미래 자아를 그림조차 그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노답이에요. 나의 미래의 자아를 선명하게 그릴수록, 그리고 정말 이게 내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해야만 할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힘든 수험 생활을 잘 버텼던 친구들 중에 자기가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어떤 애들이냐면 자기 미래자,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를 계속 정말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생생하게는 뭐야? 오감을 동원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고 같은 막 선배들, 나랑 같은 전공을 하는 선배들하고 어떤 동아리에서 노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같이 축제에서 노는 거를 생각하고 그때 그 흥분을 느끼고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진짜 나는 이걸 해야 된다. 그걸 갖기 위해서. 그러면 슈트를 할 수 있는 거지. 비주얼라이즈 하십시오. 뭐를? 여러분들의 미래의 셀프를. 선생님도 그걸 하기 좀 어려워해요. 성공한 나의 모습이랑 개소리야.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그걸 좀 구체적으로 그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 들으면 비웃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저 진짜 5년 뒤 내 모습, 내가 어떤 오피스에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내가 어떤 강의를 하고 이런 거를 진짜 그 생생하게 미래 일기를 최근에 다시 한번 썼어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모습을 A4 한 장 꽉 채워서 공개해달라고요? 안 돼.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10년 전 내가 썼던 미래 일기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살짝 내렸거든요. 근데 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 그때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떻게 학생들 교무 회의하는 거, 뭐 선생님들하고 회의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썼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옆에 뭐 잠꾸러기 아내가 자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써. 근데 진짜 돼. 그러면 그 모습을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